여러분, 혹시 작년에 정성껏 키운 딸기가 탁구공은커녕 콩알만 하게 열리거나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말라 죽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범인이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흡혈귀, 응애일 확률이 99%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딸기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개화 전 딸기 응애 완벽 방제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벌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약을 칩니다. 하지만 딸기 농사에서 벌레가 보일 때 약을 치면 이미 늦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식을 뒤엎는 방제 타이밍의 비밀과 올해 여러분의 딸기 수확량을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려줄 기적의 예방 루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왜 내 딸기만 맛이 없고 비실비실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해충 방제에 천연 약재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확실한 화학 농약을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향을 먼저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과일 중 하나지만 동시에 해충들도 가장 사랑하는 뷔페 맛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응애라는 녀석은 곤충이 아니라 거미강에 속하는 아주 독특한 해충입니다. 다리가 8개라는 뜻이죠. 이 녀석들은 크기가 0.5mm도 차에 되지 않아서 초기에는 인간의 맨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딸기나 참외 같은 작물을 키울 때 이유도 모른 채 잎이 누렇게 뜨고 작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저 하늘을 원망하거나 날씨 탓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세한 해충, 응애의 소행이었던 것이죠. 특히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흙이나 묵은 잎 속에 숨어있던 응애들이 깨어나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기꽃이 피기 직전 이 시기가 응애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응애의 소름 돋는 정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기에게 물려본 적 있으시죠?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듯 응애는 식물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즙액을 빨아먹고 삽니다. 이 작은 거미류 해충은 바늘처럼 뾰족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을 딸기, 잎의 뒷면에 푹 찔러 넣고 입속의 엽록소와 영양분을 미친 듯이 빨아들입니다. 엽록소가 파괴되면 잎은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광합성을 못하면 식물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과일로 가야 할 영양분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딸기가 크지도 못하고 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녀석들의 엄청난 번식력입니다.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100개가 넘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해서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까지 기온이 따뜻할 때는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한 달 뒤에는 수백만 마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베란다에 딸기 화분 3개를 두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잎 뒷면에 하얀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어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단 일주일 만에 화분 3개가 전부 거미줄로 뒤덮이고 잎이 바싹 말라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애를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딸기밭에서 흔히 마주치는 2명의 주요 악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점박이 응개와 참원지 응개입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하는 짓은 아주 악랄합니다. 먼저 점박이 응개는 이름 그대로 등에
두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녀석들은 주로 잎의 뒷면에 모여 삽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들은 잎의 앞면만 보고 내 딸기는 건강하네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점박이 은개가 즙을 빨아먹은 잎은 표면에 바늘로 찌른 듯한 하얀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반점들이 무수히 생깁니다.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참원지 은개는 조금 더 교활합니다. 이 녀석들은 일반 응애보다 크기가 절반 정도로 훨씬 작아서 현미경 없이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딸기의 생장점, 즉 새잎이 돋아나는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중심부를 공격합니다. 참원지 은개의 공격을 받으면 새잎이 기형적으로 찌그러지거나 두꺼워지고 심하면 잎이 펴지지도 못한 채 갈색으로 말라 죽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딸기 잎이 마치 파마를 한 것처럼 쭈글쭈글하게 꼬여 있다면 영양 부족이 아니라 100% 참원지 은개의 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보고 비료가 부족한 줄 알고 영양제만 잔뜩 주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을 정확히 구별해야 올바른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왜 하필이면 개화 전, 즉 꽃이 피기 전이 방제의 골든타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들 귀 쫑긋 세워주세요. 딸기는 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혹은 딸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화학 농약을 강하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 성분이 꽃과 열매에 그대로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 과일에 농약이 묻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수정입니다. 딸기꽃은 꿀벌이나 곤충들이 꽃가루를 옮겨주어야 예쁘고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꽃이 폈을 때 살충제를 뿌리면 해충뿐만 아니라 꽃가루를 옮겨주는 고마운 꿀벌들까지 전부 죽게 됩니다. 꿀벌이 죽으면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울퉁불퉁하고 기형적인 못난이 딸기가 열리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기형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 아주 성실한 농부가 벌레를 잡겠다고 꽃이 만발했을 때 매일 약을 쳤더니 벌레는 다 잡았지만 그해 딸기 모양이 전부 도깨비 방망이처럼 변해서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했다는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활동하기 전, 그리고 꽃이 피기 직전의 단계인 꽃망울이 맺힐 무렵이 약을 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안전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네 번째 블록에서는 시기를 놓쳤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돌딸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딸기가 돌처럼 딱딱해지고 더 이상 크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화 전에 응애 방제에 실패하면 이 수백만 마리의 응애 군단이 식물의 진액을 모조리 빨아먹습니다. 식물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수분과 영양분을 빼앗긴 딸기 열매는 더 이상 붉고 통통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색깔은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표면은 곰보처럼 거칠어지며 크기는 콩알만 한 상태에서 멈춰버립니다. 먹어보면 단맛은 전혀 없고 쓴맛과 푸석함만 남습니다. 농부의 1년 농사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신화를 하나 깨부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치면 딸기 맛이 없어진다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 즉 개화 전에 응애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야 잎이 튼튼해지고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딸기의 당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해충에게 영양분을 뺏기지 않아야 그 영양분이 고스란히 과일로 가는 것이죠. 즉, 개화 전의 철저한 방제는 단순히 벌레를 잡는 행위를 넘어 아주 달콤하고 프리미엄급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기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애 방제의 절반은 이 녀석들이 퍼지기 전에 알아채는 눈썰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눈으로는 벌레 자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아래쪽에 늙고 오래된 잎입니다. 응애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래잎의 뒷면을 뒤집어 보았을 때 아주 미세한 흰색 먼지나 밀가루 같은 것이 흩뿌려져 있다면 당장 비상벨을 울려야 합니다. 잎의 앞면을 볼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잎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초록색이 아니라 바늘로 콕콕 찔린 듯한 미세한 흰색이나 노란색 점이 수십 개 찍혀 있다면 응애가 이미 즙을 빨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잎이 얇아지고 거미줄 같은 것이 잎자루 사이에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미줄이 보일 정도면 이미 수만 마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나 텃밭에 나가서 사랑스러운 딸기 잎을 살짝 뒤집어 보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응애 피해를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말을 못하지만 잎의 색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6번째 꿀팁, 맨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응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아주 기발하고 간단한 물리적 도구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흰종이 테스트입니다.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깨끗한 흰색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딸기 잎 아래에 흰 종이를 바짝 댑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잎을 톡톡 여러 번 두드려 보세요. 잎에 붙어 있던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이 흰 종이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먼지 같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평평한 곳에 두고 10초만 가만히 지켜보세요. 만약 그 먼지 같은 점들이 종이 위를 꼬물꼬물 기어 다니기 시작한다면 빙고! 여러분은 지금 딸기 응애의 생생한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현미경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가 진단법입니다. 만약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에 부착할 수 있는 저렴한 접사 렌즈나 휴대용 루페, 즉 소형 돋보기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돋보기로 잎이 뒷면을 보면 붉은색이나 투명한 색의 응애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과 투명한 구슬 같은 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왜 방제를 서둘러야 하는지 그 절박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7번째, 우리가 흔히 속고 있는 거대한 미신 하나를 파헤쳐 봅시다. 많은 분들이 겨울이 엄청 추웠으니까 얼어붙은 땅에서 벌레들도 다 얼어 죽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에 방심하고 예방을 안 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응애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생존의 달인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 점박이 은개 암컷은 몸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싹 바꿉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생존 모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구석진 틈새, 흙 속 깊은 곳, 심지어 버려진 마른 풀더미 속으로 기어들어가 끈질기게 겨울을 버텨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죽지 않고 가사 상태로 살아남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 온도가 섭씨 10도 이상으로 살짝만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어나 맹렬하게 번식 본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울에 난방기를 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신이 나서 깨어나는 녀석들이 바로 이 응애입니다. 따라서 추위가 벌레를 죽여준다는 막연한 기대는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봄이 시작되고 딸기 잎이 새로 돋아나기 전, 잠에서 막 깨어난 녀석들을 몽롱한 상태일 때 단숨에 제압하는 것이 승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8번째로, 기후와 환경 요인이 어떻게 응애를 괴물로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충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날씨와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응애가 가장 사랑하는 날씨는 바로 고온 건조입니다.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으로 뜨겁고 습도가 낮아 쫙 말라있는 환경. 이것이 응애에게는 최고의 특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봄철에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거나 아파트 베란다처럼 비를 맞지 않고 통풍이 잘 안 되면서 따뜻한 곳은 응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알에서 성충이 되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짧아집니다. 반대로 응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과 높은 습도입니다. 비가 흠뻑 내리거나 습도가 높으면 응애의 활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번식률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응애 피해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아주 훌륭한 예방책이 됩니다. 베란다나 텃밭에서 딸기를 키우신다면 날씨가 건조할 때 잎의 앞면과 뒷면에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주세요. 잎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응애가 자리 잡고 번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농사란 결국 자연의 이치를 꿰뚫고 환경을 컨트롤하는 과학입니다. 9번째 단계, 본격적인 약재 방제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사전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장의 환경을 정비하는 포장 청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약을 뿌려도 이것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겨울을 보낸 딸기 포기를 보면 바닥 쪽으로 축 처져서 누렇게 떡이 피진 죽은 잎들이 잔뜩 붙어 있을 겁니다. 전문 용어로 하엽이라고 부릅니다. 이 죽은 잎과 마른 줄기는 응애들이 숨어 지내는 최고의 은신처이자 아지트입니다.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아파트 역할을 하죠. 따라서 개화전 방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위를 들고 이 지저분한 하엽들을 깔끔하게 잘라내어 밖으로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병든 잎을 잘라내서 밭고랑이나 화분 옆에 그냥 툭 던져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잎에서 응애가 다시 살아서 딸기로 기어 올라옵니다. 잘라낸 잎은 반드시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멀리 내다버리거나 태워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하엽을 싹 정리해주면 첫째로 응애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로 약을 뿌렸을 때 딸기 폭이 안쪽 깊숙한 곳까지 약물이 골고루 잘 묻게 되어 방제 효과가 2배, 3배로 뛰게 됩니다. 청결이 최고의 예방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0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화학농약, 즉 살비제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살비제란 응애를 죽이는 전용 약제를 뜻합니다. 농약사에 가서 딸기 벌레 약 주세요라고 하면 일반 살충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응애는 일반 곤충용 살충제로는 잘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미류인 응애 전용 살비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개화 전 타이밍에는 보통 2-3번 정도 약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잎이 본격적으로 돋아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2번째는 꽃망울이 보일락말락 할 때입니다. 약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약효를 높이겠다고 농약을 기준치보다 진하게 타면 해충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기 잎이 타들어가는 약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칠 때는 한 번 칠 때 흠뻑 쳐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쳐야지 하는 생각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살아남은 응애들이 농약에 대한 내성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올바른 살비제 사용은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시기에 자비 없이 한 번에 쏟아부어 응애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잔류 농약 걱정 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블록입니다. 방금 농약의 내성 이야기를 잠시 꺼냈는데 이것은 농사에 있어서 목숨만큼 중요한 규칙입니다. 바로 약재 교차 사용의 법칙입니다. 응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해충 중에서 농약에 대한 내성, 즉 저항성이 가장 빨리 생기는 독보적인 인류의 해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AA라는 농약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한 달 내내 AA 약만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잘 죽던 응애들이 세 번째 뿌릴 때부터는 그 약을 비타민 주스처럼 마시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을 맞고도 살아남은 독종들이 교배를 해서 슈퍼 응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구매할 때 농약병 표면에 적힌 작용 기작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벌레를 죽이는 원리와 성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방제 때 작용 기작 번호가 21번인 약을 썼다면 일주일 뒤 두 번째 방제 때는 21번이 아닌 43번이나 25번 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성분의 약을 번갈아 가며 쏘아 주어야 응애들이 적응할 틈을 주지 않고 완벽하게 소탕할 수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면 농사를 망치지만 농약은 여러 우물을 파야 성공합니다. 12번째,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샀더라도 뿌리는 방법을 모르면 돈을 허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살포 기술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의 90%는 약을 위에서 아래로만 대충 칙칙 뿌리고 끝냅니다. 잎의 윗면만 흠뻑 젖어 있죠. 하지만 아까 응애는 어디에 산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99%가 잎의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위에서만 약을 뿌리면 잎이 뒷면에 있는 응애들에게는 튼튼한 우산을 씌워준 격이 됩니다. 전혀 타격을 입지 않죠. 따라서 약을 칠 때는 분무기의 노즐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딸기 잎의 뒷면이 약물에 흠뻑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응애는 잎뿐만 아니라 딸기의 관부, 즉 줄기가 모여 흙과 맞닿아 있는 중심 부위에도 알을 낳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 뒷면을 다 적신 후에는 포기 중심부를 향해 집중적으로 약을 쏴주어서 뿌리 근처까지 약액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샤워할 때 머리에만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비누칠을 해야 진짜 씻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귀찮더라도 잎을 하나하나 뒤집어가며 정성껏 약을 살포해보세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13번째로 화학 농약 사용이 꺼려지시는 분들, 특히 집에서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딸기를 키우시는 베란다 텃밭 쪽을 위한 친환경 방제법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바로 천연 농약의 제왕, 니모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니모일은 인도에 자생하는 님님,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입니다. 이 오일 안에는 아자디락틴이라는 강력한 살충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응애를 즉사시키는 독약이 아닙니다. 대신 응애의 몸에 묻으면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거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응애가 밥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알을 낳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신통방통한 작용을 합니다.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니모일 원액 2ml에서 3ml까지 넣고 오일이 물에 잘 섞이도록 주방세제나 천연 전착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마구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개화 전 잎이 뒷면을 중심으로 흠뻑 뿌려주면 됩니다. 니모일은 꿀벌이나 사람에게는
매우 안전한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개화 전 예방 목적으로 5일에 한 번씩 꾸준히 쳐주면 화학농약 부럽지 않은 방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유의 마늘 냄새 같은 고소하고 알싸한 향기가 나지만 그 냄새가 바로 해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14번째는 니모일조차 사기 부담스럽거나 당장 집에 약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주방 재료로 만드는 기적의 천연 살충제 난황규 제조법입니다. 달걀 노른자와 식용유만 있으면 됩니다. 난황규의 원리는 식용유의 기름 코팅막이 응애의 몸통을 감싸서 숨을 못 쉬게 질식시켜 죽이는 물리적인 방제법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물 100ml에 달걀 노른자 1개를 톡 떨어뜨리고 믹서기로 징하고 돌려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이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주는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집에서 흔히 쓰는 식용유,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유 모두 좋습니다. 60ml를 붓고 다시 믹서기로 5분 정도 강하게 돌려 마요네즈처럼 뽀얗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원액을 물 20리터, 작은 텃밭은 비율에 맞춰 물 2리터에 원액 10ml에 타서 잎의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끝입니다. 참 쉽죠? 주의할 점은 해가 쨍쨍한 대낮에 뿌리면 잎에 묻은 기름 성분이 햇빛을 받아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가 지고 난 늦은 오후나 흐린 날에 살포해야 안전합니다. 이 난황유는 예방보다는 초기 발생 시 벌레를 물리적으로 덮어서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15번째 블록은 조금 더 혁신적이고 멋진 방법입니다. 농약을 치지도 천연 약재를 만들지도 않고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 바로 천적을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쁜 응애를 잡아먹는 착한 응애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칠레이리 응개나 사마귀리 응개 같은 천적 응애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딸기 잎의 즙은 절대 먹지 않고 오직 해충인 점박이 응개들만 사냥해서 잡아먹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들입니다. 마치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농자재 마트에서 이 천적 응애들이 들어있는 작은 종이팩이나 통을 살 수 있습니다. 딸기 개화 전 잎에 점박이 응개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천적들을 딸기밭 곳곳에 흩뿌려 놓으면 끝입니다. 칠레이리 응가의 한 마리가 하루에 나쁜 응애의 알을 수십 개씩 먹어치우면서 밭을 청소해 줍니다. 정말 신기하죠? 단, 천적을 풀었을 때는 절대 살충제를 뿌리면 안 됩니다. 기껏 돈 주고 산 착한 아군들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미 이 천적 농법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용하는 가장 진보되고 우아한 방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약재나 천적 외에도 재배 환경 자체를 응애가 지옥처럼 느끼게 만드는 물리적 환경 제어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응애가 건조함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딸기 하우스 농가에서는 고압 포그 시스템이라는 안개 분사 장치를 이용해 공기 중의 습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응애의 번식 속도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베란다 바닥에 물을 살짝 뿌려두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주변 습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물주기 방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흙에만 물을 주는 점적 관수 방식 대신 맑고 따뜻한 날 오전에 샤워기로 딸기 잎 전체를 시원하게 샤워시켜주는 두상 관수를 해보세요. 수압에 의해 잎이 뒷면에 붙어있던 응애와 알들이 물리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단,
저녁 늦게 잎에 물을 뿌리면 잎이 마르지 않은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어 오히려 곰팡이병이라는 다른 불청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 샤워는 반드시 아침이나 오전에 해서 해가 지기 전에는 잎이 뽀송뽀송하게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물만 잘 뿌려도 훌륭한 방제가 됩니다. 17번째 지혜, 식물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용하는 동반식물 컴패니언 플랜팅 전략입니다. 딸기 옆에 특정 식물을 함께 심으면 해충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식물 세계의 호위무사들이죠. 응애가 가장 혐오하는 냄새를 뿜어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늘과 양파 같은 파속식물, 그리고 메리골드 천수국라는 허브꽃입니다. 마늘에서 나는 특유의 알리신 성분의 매운 향은 인간에게는 식욕을 돋우지만 응애나 진딧물 같은 해충들에게는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지독한 독가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기농 텃밭에서는 예로부터 딸기 이랑 사이에 마늘이나 양파를 교대로 섞어서 심는 전통적인 농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해충을 쫓아주는 환상의 짝꿍이죠. 또한 메리골드는 뿌리에서 살충 성분을 분비하여 흙 속의 선충을 죽이고 특유의 향으로 응애를 멀리 쫓아내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텃밭 한 구석에 예쁜 메리골드 씨앗을 몇 개 툭툭 던져놓는 것만으로도 예쁜 꽃도 감상하고 딸기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친환경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냄새로 치는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드인 셈입니다. 18번째 비결은 발상을 조금 전환하는 것입니다. 해충을 죽이는 데 집중하는 대신 해충이 물어뜯어도 끄떡없는 강철 체력의 딸기를 만드는 면역력 강화법입니다. 우리가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먹듯 식물도 세포벽을 튼튼하게 해주면 해충의 공격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핵심 영양소는 바로 칼슘과 규산입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와 세포 사이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결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규산은 잎의 표면에 유리 코팅을 입히듯 닫히니 아주 뻣뻣하고 질긴 큐티클층을 형성합니다. 개화 전에 액체로 된 수용성 칼슘제나 규산질 비료를 잎에 뿌려주면 옆면십이 딸기 잎이 가죽처럼 두껍고 빳빳해집니다. 응애의 뾰족한 잎이 부드러운 잎을 뚫고 즙을 빨아먹으려다가 잎이 너무 두꺼워서 뚫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규산 처리를 잘한 딸기밭을 만져보면 잎이 찔레꽃 잎이처럼 까슬까슬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식물 앞에서는 응애도 이빨이 안 들어가서 굶어 죽고 맙니다. 해충을 약으로 박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작물 자체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농사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19번째, 약을 쳤다고 안심하고 발 뻗고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싸움은 방제 직후에 모니터링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한번 흠뻑 뿌리고 나면 아휴, 이제 벌레 다 죽었겠지 하고 일주일 동안 밭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남은 극소수의 알들이 다시 부화해서 며칠 만에 밭을 장악하게 되죠. 방제를 한 뒤에는 이른바 3일과 7일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을 친 후 3일 뒤에 반드시 돋보기를 들고 잎 뒷면을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성충들이 제대로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죽은 응애들은 까맣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녀석이 단 한 마리라도 보인다면 약재가 제대로 맞지 않았거나 내성이 생긴 것이니 즉시 다른 성분의 약으로 2차 폭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뒤에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알 상태로 있어서 1차 방제 때 살아남았던 녀석들이 부화해서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새끼들을 마저
소탕해야 개화전 응애와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지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는 집요함만이 맛있는 딸기를 차지할 자격을 줍니다. 마지막 20번째 블록에서는 초보 농부들이 개화전 방제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3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증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거미줄이 보일 때 약을 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무조건 선제 공격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개화 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예방 차원에서 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농약 혼용의 함정입니다. 한번 약통을 맬 때 응애약, 진딧물약, 영양제, 곰팡이약을 다 섞어서 한 번에 치려는 욕심을 부립니다. 이렇게 화학약품을 마구 섞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약효가 떨어지거나 치명적인 약해가 발생해 식물이 타 죽게 됩니다. 약은 가급적 단일 제제로 설명서에 혼용이 가능하다고 적힌 것만 안전하게 섞어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날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처럼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농약을 치면 잎이 화상을 입습니다. 또 비 오기 직전에 약을 치면 빗물에 약이 다 씻겨 내려가 헛수고가 되죠. 약은 잎의 기공이 열리는 아침 일찍이나 해질 무렵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한 날씨에 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3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스마트한 농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대상인 딸기 응애의 정체부터 왜 반드시 꽃이 피기 전에 방제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농약과 친환경 방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실전 테크닉까지 아주 깊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꽃이 핀 후 약을 치면 벌이 죽고 기형 딸기가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잎이 말라 죽는 진짜 원인이 바로 응애였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배운 개화 전 방제 골든타임과 IP 뒷면 집중 공략, 그리고 약재 교차 사용이라는 3대 원칙만 잊지 않으신다면 올해 여러분의 딸기밭에는 콩알만한 돌딸기 대신 주먹만 하고 달콤한 과즙이 팡팡 터지는 기적의 딸기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소중한 식물을 위해 열정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텃밭이나 화분에서 여러분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얄미운 벌레나 해충은 무엇인가요? 진딧물, 굼벵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풍성하고 재미있는 농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